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격 수업 주제는 발해입니다. 발해 들어보셨죠? 그 발해란 나라는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떤 나라예요? 영토가 큰 나라. 그리고 어느 나라 이후에 있었던 나라인지도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고구려라는 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또 만주 지역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해는 한국사에 또 편입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세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해의 역사, 그러니까 발해의 흐름이죠. 두 번째, 발해가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해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역사라는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발해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쇠퇴해서 어떻게 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순수한 학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모두 역사를 약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때 많이 활용되는 거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해 대다수의 영토가 중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엔 동북공적이라 그래서 발해를 자기 나라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발해가 뭐 중국 역사다, 한국 역사다, 꼭 어느 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서, 뭐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인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치우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거리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역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발해는 698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됐습니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은 요동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이 지역에 당나라한테 붙잡혀서 살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과 불가린들하고 더불어 동쪽으로 당나라의 추격을 물리치고 동모산이라고 하는 현재 만주 지역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처음부터 뭐 발해라고 하지 않고 진국이라고 했는데, 내 이름하고 비슷하네. 하여튼 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발해를 이때 세웠습니다. 이제 이 시절이 지나서 왕들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아들이었던 무왕이 있고요. 자, 그 아들이었던 문왕이 있습니다. 그럼 점점점 선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발해가 어느 나라 역사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발해의 역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영이 이때 피신을 해서 나라를 세울 때 고구려 유민들도 있었고 다수는 또 말가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할 때 지배층을 살펴보면 고구려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씨와 고구려 왕족들이 다 고씨였잖아요. 그래서 고씨가 다수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 계층들은 보통 말가린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살펴보시고, 그러면 발해가 누구 역사인가 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발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들인 무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무왕, 이름 자체가 무자가 들어가요. 이 보통 이런 왕들의 이런 이름들은 시호라고 그래서 왕이 남겼던 업적이나 활동들을 보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나 신하들이 딱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묘호나 시호라고 그래서 이런 이름을 보면 이분은 이런 업적들을 많이 남겼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자 뭐예요? 파이트! 싸울 무자입니다. 싸울 무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무왕 때는 주변 국가들과 잦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대외적인 무력 투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왕 때는 특히나 어느 나라하고 싸웠을까요? 그렇죠.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 그리고 대조영, 자기 아버지 대조영이 쫓겨서 왔던 당나라. 자,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해서 신라도 좀 있었습니다. 당신뿐이야? 그 당신이 아니고 당나라 신라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싸웠는데, 특히나 이 당나라하고는요 초반에 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선제 공격을 하긴 합니다. 어디로 하냐면 산동지방이라고, 산동반도입니다. 산동반도. 산동반도는 여기 쌤이 지도로 표시해 드릴게요.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해안에 있는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제 공격을 해서 태수를 죽여버립니다.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서 이제 당나라의 요구를 받아서 신라가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방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왕 때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서로 막 전투를 벌이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본하고는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면 당나라 신라하고 싸우는데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 적대 관계로 만들면서 궁지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또 우호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문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아들인 문왕은요, 이 문왕은 그럴 문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서를 주고받았다, 친하게 지냈다, 아니면 문무를 정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나라하고도 이제 대결 국면에서 친선 관계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왕과 문왕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옆에 띄워줄 기록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 문왕의 기록을 딱 살펴보면 황상이라는 폐하, 연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은 황제국가라는 얘기예요. 황제국가? 독립국가라는 얘기지,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주적인 독립적인 국가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면 중국 역사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남길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왕 때는 당나라, 물론 이제 당나라가 주가 돼서 그런 것이고 신라, 일본하고도 많은 외교적 관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왕 때는 수많은 수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픽스까지는 아닌데 주로 수도가 되는 부분이 상경성이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이 상경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것도 문왕 때도 아니고 후손인 선왕 때입니다. 이 선왕 때야 드디어 발해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를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해동 성국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 기록을 또 살펴보면요, 교과서도 있겠죠. 교과서 97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본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사신이 가지고 간 편지가 있어. 요게 아예 자기들이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승자고 부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후손이다, 천손이다. 그 다음에 뭐 좀 반대로 좀 깔봤죠, 일본을. 좀 이렇게 우리는 장인어른의 나라고 너희들은 사위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좀 깔본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좀 불쾌했다고 하긴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망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하고 말가린들의 연합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다수 고구려인들은 지배층, 그리고 대다수 말가린들은 피지배층으로 되면서 이게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기에는 사실 거란이 침략해 옵니다. 이때 크고 있었던 거란 침략에서 대외적으로는 점령을 당해서 망하긴 하는데요, 여기 플러스해서 내부 분열이 심했다는 거예요. 또 나오네, 내부 분열. 어떤 나라나 이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 내부 분열이 꼭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발해 제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 것처럼 발해에도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발해의 부서는 보통 삼성육부라고 하는 제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삼성육부는 사실 당나라한테서 온 거예요. 이걸 보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속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있고 그러면 장관이 있으면 미국의 속국인가요? 유럽의 속국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 문화적 영향을 받았고, 오히려 이 황제가 쓴 삼성육부를 발해에서도 그대로 썼다는 말은 대등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98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98페이지에 보시면 정당성을 중심으로 하는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하는 삼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 아래에 육부가 있습니다. 충인의 예지신, 이렇게 해서 부가 나와 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사실은 문화성, 중서성, 상서성이라고 3부가 있고요. 명칭이 달라요. 그리고 육부는 이호래 병형공부라고 해서 명칭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형식은 같은데 운영이나 명칭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만의 독특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지방도 보시면 통일신라도 보면 구주 오소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교과서의 지도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지도 띄워드릴게요. 이 교과서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영토가 넓잖아요. 구주 오소경이라 했잖아요. 구주 오소경. 근데
발해의 지방 조직은 주가 62주입니다. 신라가 9주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부도 있습니다. 상해행정구역으로 15부입니다. 15부. 자, 그 다음에 구주 오서경이 있다 했잖아요. 얘들은 오경이 있습니다. 주 밑에 여러 가지 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촌이 있고요. 여기에 수령을 파견하고 사또들 보내고, 여기는 촌주가 다스렸습니다. 이 촌주는 말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문화는요, 원래 있었던 부여나 고구려의 문화적 풍습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당나라의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곳에 살았던 말갈인들의 풍습들도 받고 있었다는 점. 그러니까 새 문화적인 흐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대표적인 유적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특히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부분은 한 몇 가지 있습니다. 네모나고 북쪽 중간에 궁성이 있고, 여기 딱 중간에 주작대로, 나라나 주작이에요. 남쪽으로 흐르는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나라 장안성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고구려 같은 부분은요, 고구려는 일단 온돌, 이 상경성에 온돌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스타일의 기와 그다음에 불상들이 남아있어요. 플러스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발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덤들이 있는데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라고 하는 이 아까 설명드렸던 문왕의 딸들이 있는데요. 아버지보다 빨리 죽었어요. 황제보다 빨리 죽었어. 그 무덤들을 딱 보니까 특히나 이 정혜공주 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는 고구려의 굴식 골방 무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발해는 고구려와 당나라 말갈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말갈은 사실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기록을 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찾아내시긴 했는데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요, 빈공과학라는 과거 시험을 칩니다. 근데 사실 이 빈공과가 손님들이 치는 과거란 뜻이거든요. 손님 빈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치는 시험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치는 시험에 가서 과거 급제도 하고 장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발해가 진짜 발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경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경성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속국이었다면 오히려 당나라의 황제 스타일을 똑같이 할 수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발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해 여러 가지 정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뭐 당연히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한국사다라고 생각만은 하지 마시고, 이 중국사인지 한국사인지 아니면 제3의 역사인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